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선입니다. 오늘 절대공식 넘버 제로 문장성분 종류 역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부터 간략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문장성분 뭐 배웠습니까? 주어와 동사 배웠습니다. 주어는 은는이가를 붙이면서 문 뒤에 주로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명사구라든지 투부정사절, 동명사절, 명사절, 대명사,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와시근절 이런 애들이 문 뒤에 나왔을 때 동사 앞에 나왔을 때 주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주어로 시작하지 않는 문장 구조들도 존재할 수가 있다. 뭐 A vs 도치, C vs 도치라든지 그죠? 의문문, 직접 의문문, 명령문 이런 것들은 주어가 앞에 없다 또는 뭐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조동사 플러스 봉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동사 자리에 화법, 완료, 진행, 태를 나타내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화법 자리에는 will, can, may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완료 자리에는 hav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행에는 be, 태에는 be가 쓰이는데 화법 뒤에는 동사 원형, 완료 뒤에는 pp, 진행 뒤에는 ing, 그 다음에 태 뒤에는 pp가 나온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뭐 should have pp 뭐뭐 했었는데 안 했다라든지 may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표현을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 이제 목적어, 보어, 부사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성분과 그 다음에 해석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목적어라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목적어 object예요. 목적어 오브젝트. 오브젝트라는 것은 대상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문장의 주어인 주인, 그죠? 주어는 주인이죠. 문장의 주인인 주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상, 다른 존재인 것이 바로 목적어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어라는 것은 대상이 되는 말이고 주어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목적어하고 주어는 같지 않다의 관계에 성립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이에요, 남.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면 이 관계에서 주어하고 목적어는 서로 같지 않다의 관계가 나온다고. 이렇게 같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같지 않다라는, 다시 말해서 주어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이 나올 때 이 동사가 남을 요구하는 동사, 그래서 남 타자 써서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 뒤에 남 나온다고요. 이게 타동사라고.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요, 제인이라는 애가 loves, 사랑한대 her, 그녀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 her은 누구는 죽어도 아닌 거야? 제인은 아닌 거야. 알겠어요? 제인은 아닌 거예요. 이 제인이 사랑하는 그녀는 제인이 아닌 존재, 뭐 엄마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주어하고 목적어는 원래 다른 존재인데 같아야 될 경우가 있잖아. 같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걸 목적어에 표시를 해줘요. 그 목적어에 표시를 해주는데 그 목적어에 표시된 애를 제기대명사라고 얘기를 해. 제기대명사는 self라든지 또는 selves가 붙는 말들을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그 예문은요, 위에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Jane loves herself 라고 하면 이때 herself하고 Jane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야? 같다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Jane의 입장에서 herself는 목적어이지만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원래 주어하고 목적어는 어떤 관계다? 같지 않다의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목적어하고 주어가 같을 경우가 있다. 언제?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self나 selves 붙을 때이다. 그래서 Jane loves her 그러면 제인이 아닌 다른 여성을 사랑한다고. Jane loves herself 그러면 제인이 자신을 사랑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종류가 그냥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목적어 하나 쓰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가 존재할 때 그 녀석을 뭐라고 그래요?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설명이 좀 복잡해 보인다. 목적어는 그냥 SVO, 그죠? SVO. 그래서 얘를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목적 하나 있을 때 얘를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얘의 해석은 보통 뭐라고 해석됩니까? 이라고 해석되는 애입니다. 이해됐죠? SVO 구조에서.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냐면 SVO 구조. SVO 구조에서
첫 번째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로 하고 두 번째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로 하는 거야. 목적어 두 개 나올 때 구조에서 용어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어는 보통 뭐뭐에게 또는 에게서라고 해석이 되는 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목적어가 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애입니다. 실제로 앞에 하나의 목적어의 성격에 비슷한 애는 이 두 번째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목적어가 이 목적어하고 그냥 목적어하고 성격이 비슷한 애입니다. 해석도 비슷하죠. 됐어요? 됐나요? 목적어 하나 나올 때는 그냥 SVO 구조에서는 O를 목적어라고 하지만 SVOO 구조에서 앞에 O를 간목, 뒤에 O를 직목이라고 하고 간목은 에게 또는 에게서, 직목은 을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때 동사는 우리가 목적어 두 개 쓰는 동사라서 이중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타동사. 우리나라에서는 수요동사라고 하는데 그 수여라는 그 말 자체가 주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주지 않는다라든지 빼앗다라는 뜻도 쓰이기 때문에 수요동사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서 쓰면 이중타동사라는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 됐어요? 됐지요? 네, 지웁니다. 그 다음에 예문 볼게요. She took my ring. take의 기본 의미 뭐다? 가져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가져갔어. 뭐를? 내 반지를. 내 반지 가져갔어. 그죠? 왜 가져갔을까? 아주 안 좋게 생각하면 팔아먹으려고. 그죠? 그녀는 여기서 뭐 누나 또는 여동생, 언니 또는 여동생일 수 있겠죠. 반지 팔아먹으려고. 또는 두 번째, 뭐 언니 반지가 예뻐서 뺏어끼려고. 그죠? 뺏어끼려고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뭐 내 반지를 뺏어갔어.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모를 수도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뺏어갔다, 가져갔다. 두 번째, I gave her a ring.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하나의 반지를. 그죠?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하나의 반지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하나의 반지를. I gave her a ring.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하나의 반지를. 됐나요? 직접 목적어죠. 목적어 두 개일 때 간목, 뒤에 있는 걸 직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목적어의 종류 보겠습니다. 목적어 하나 나올 때의 목적어들이에요. 목적어 하나 나올 때의 목적어들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에 쓸 수 있는데 이 remember이라는 동사가 다양한 목적어를 목적어로 쓰는 애여서 이 remember이라는 동사가 뒤에 다양한 목적어가 나오는 동사여서 remember 뒤에 여러 가지 그 목적어들을 쭉 열거해 놓고 예문들을 뽑아놨네요. I remembered her advice. her advice 명사구잖아. 일반적 동사 뒤에 명사구는 대부분 뭐로 쓰인다? 목적으로 쓰인다. 나는 기억했다. 그녀의 충고를. I remember to eat. 나는 먹을 것을 기억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앞으로 뭔가를 먹어야 된다는 걸 기억한다는 얘기죠. 그죠? 미래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to eat. 이거 하나 알아둘까요? remember 뒤에 순서 거꾸로 쓸게요. ing하고 to 동사 원형이 쓰이면 달라요. ing는 과거의 의미로 뭐뭐 한 것을 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것을 이라고 미래의 의미를 가져요. 이때 ing는 과거 의미를 갖고요. to 동사 원형은 미래의 의미를 갖는다고. 근데 이 한 것을 할 것을 해서 우리가 헷갈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거는 이미 했어요. 했습니다. 이때 이거는요.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알겠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정리했어? 됐죠? 지워도 돼요? 네, 지우겠습니다. 봅시다. 그 I remembered to eat 그러면 먹을 것을 기억했다. 앞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세 번째는요. I remembered being there. 나는 기억해서 거기 있었던 것을, 거기 가봤던 것이라고 의역될 수도 있겠네요. 거기 가봤던 것을,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럼 거기 있었던 게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I remembered that he was blonde. 나는 기억했어. 데디아를. 대절, 명사절이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나는 뭘 기억했냐면 그가 blonde, 금발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I remembered why she had left. 나는 기억해서 왜 그녀가 떠났는지를. 기억했을 때 기준으로 떠난 것이 이전이기 때문에 had left라는 형태의 과거 완료가 쓰인 겁니다. 나는 기억해서 그녀가 왜 떠났는지를.
I remembered what she wanted to do. 나는 기억했어. 그녀가 하길 원했던 것을. 이건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지가 될 수도 있고 그녀가 하기를 원했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나오네요. 이 what은. 아무튼 이 목적어 자리에 쓰인 애들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명사구, 투부정사절, 동명사절, 대절 명사절이죠. Y절 명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 이해됐어요? 여기 두 개는 명사절. 명사절인데 위에 거는 대절, 밑에 거는 간접 의문문 되는 것이고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 관련돼 있는 그 구문이 또 나오네요. 가목적어 it을 쓰는 구문이 있어요. 가목적어 it을 쓰는 구문. 그럼 가목적어는 왜 쓰느냐부터 설명할게. it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이 뒤에 보면은 뭐가 하나씩 표현들이 더 있어요. rule, clear, for granted, 그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표현들 나올 때 이건 보어입니다. 보어고요. for granted 사실 부사어인데, 이 표현들이 나올 때 여기 앞에 자리에 명사구나 동명사절은 그냥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목적어 자리에. 근데 그 투부정사절이라든지 명사절은 이 자리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 보어라든지 부사어 이런 것들이 존재할 때 이 부사어도 사실 묶여있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자리에 가짜 목적어 it을 쓰고 뒤에로다가 투부정사절이라든지 대절 같은 명사절을 뒤로 보내버립니다. 이해됐어요? 뒤로 보내서 만들어진 형태가 가목적어예요. 그래서 가목적어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구조입니다. 안 쓰면 틀린 거예요. to 이하라든지 대절을 앞에 이 자리에다 환원시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it은 반드시 써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속으로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Make it a rule to 동사 원형이에요. 만들다 그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그것이 뭐예요? to 이하 하는 것이야. 즉 to 이하 하는 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다. 규칙으로 삼다요. 뜻 다 써 있어요. 옆에. 여러분 교재에는. 그 다음에 make it clear that.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지. 그것이 뭐야? 대디야. 즉 대디야를 분명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ake it for granted that. 이건 설명할게. 원래 이 take it for granted에는 어디서 나왔냐면 take A for B에서 나왔어요. take A for B. take A for B의 뜻은 뭐냐면 A를 B로 착각하다야. 이게 왜 이런 뜻이 나오냐면요. 그 take의 기본을 가져가는 거지. A를 가져가 버리고 B로 그 자리를 채워버리는 겁니다. A를 데려가 버리고 그 자리를 B로 채우는 거 이렇게. Take Mr. Yoon for 조인성. 그러면 윤 선생님을 조인성으로 착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윤 선생님하고 조인성이 이렇게 교환되는 거야. for의 중심이 교환. 이해돼서? 그래서 착각하다라는 뜻이 나온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for B 자리에 이 B 자리에 뭐가 쓰일 수 있냐면 B 자리에 for granted가 for이 앞에 있구나. 그죠? for이 앞에 있네요. granted란 말이 쓰일 수 있는데 granted 말 앞에는 원래 being이라는 게 있었어요. being granted였어. 아이고. being granted였는데 이 being이 탈락이 일어났어. 뭐만 쓰여? granted만 쓰였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take 목적어 for granted라는 형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A 대신에 그냥 목적어로 쓸게요. take 목적어 for granted. 이 뜻이 뭐야? 목적어를 당연시하다. 당연하게 여기다. 는 뜻이 돼요. A for B, A를 B로 여기는 거야. 착각하다는 건 여기다에서 나온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목적어 자리에 원래 대절이 못 들어가잖아. 대절이 못 들어가니까 it을 먼저 써주고 for granted를 써주고 그 다음에 that을 써주면 대디야를 당연시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거예요. take A for B부터 시작된 수거입니다. 적었어요? 됐어? 그 다음에 C2의 뜻은 뭐냐면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C2 대시 안 되잖아. C2 that. C2의 2는 전사거든요. 그죠? 2가 전사기 때문에 뒤에 대절 나올 수 있어요? 대절은 전사 뒤에 못 나오고 예외적인 건 딱 하나 인댓만 있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요? 그러니까 C2 대시 안 되니까 it을 집어넣는 거야. C2, 2의 목적어인 it이고 it이 that을 대신하는 거지. 그럼 연결되죠. C2의 that. 뭐 주의하다. 뭐 이런 뜻이 쓰이죠. 됐나요? 예문 갑니다.
I make it a rule. 무조건 이 생각합니다. 나는 만든다 그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나는 그걸 하나의 규칙으로 삼는다. 그것이 뭐야? To go for a walk every morning. 매일 산보하러 가는 거. 매일 그 산보하러 가는 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삼는다. 됐죠? 그다음에 제기대명사의 관용 표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Kill oneself.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자살하다라는 뜻이죠. Commit suicide라는 어려운 말도 있어요.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dress oneself, 자기 자신을 옷 입히다 라는 뜻은 옷 입다. seat oneself, 자기 자신을 앉히다 라는 뜻은 앉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seat oneself, seat myself, 그냥 앉다 이 말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have oneself to는 몸으로 마음껏 먹다. make oneself understood. 이거는 지금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한번 설명 시도해 볼게요. 이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남을 이해시키다 해요? 남이란 말 나오지도 않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나올 것 같아. 남을 이해시키다는 뜻이거든. 이게 직역하면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이 이해되도록 만드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ake myself understood. 내 자신이, 선생님이 내 자신이 이해되도록 만들어요. by others. 누구에 의해서? 남들에 의해서 이해되도록 만들어 내 자신을. 이해돼요? 이 부분을 바꿔서 써보자고. 이 부분을 make others를 주어로 others understand me 이런 뜻이거든. 이해돼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도록 만든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내 자신이 이해돼. 남에 의해서 이해되도록 만들어. 이거는 남이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야. 이 말하고 같다고요. 그러니까 make oneself understood라는 말은 이 말에서 나온 것이고 이 말은 이 말에서 나온 거야. 남들을 나를 이해하도록 만들다. 알겠어?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남들이 나를 이해하도록 만든다 뭐야? 남을 이해시키다. 그래서 이거의 해석이 남을 이해시키다가 되는 거야. 응? 남을 이해시키다. 알겠어요? 남을 가로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남을 이해시키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다. 이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I can make myself understood in English.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영어로 남을 이해시킬 수 있어. 영어로 내 자신이 남에 의해서 이해되도록 만들 수 있어. 영어로 남을 이해시킬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영어로 남이 나를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Make oneself understood. 자기 자신이 이해되도록 만들다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남에 의해서 이해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남이 나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결국 남들을 이해시킨다라는 뜻이 된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He made himself understood. 그는 자신을 이해대로 만들었다. 즉 남을 이해시켰다. To 20 persons. 누구? 남이 여기서 누구예요? 2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해되게 만들었다는 건 20명의 사람들을 이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Of different nations. 다른 나라로부터 온. 다른 나라라는 것을 속성으로 갖는 사람들. 그럼 다른 나라 소속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20명을 이해시켰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단순하게 강조로 쓰이는 것이 있다. 생략하듯 무반하다. I am fond of cake myself. 여기서 myself 지워봐봐. I am fond of cake. 나는 케이크 좋아해요. 이런 얘기거든요. myself 없어도 되죠. 무조건 강조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어에서 이 언어가 발전되는 방식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떤 A라는 표현이 있어. 여기서 제기대명사 되는 거, 제기대명사. A라는 표현은 뭘 위해서 쓰였어? A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어. 그러니까 A라는 표현은 A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는데 이게 되게 좁은 용법이야. 되게 좁아. 되게 좁은 용법이야. 딴 데 안 쓰고 요것만 쓰면 너무 아깝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만 쓰기 위해서는 이 표현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를 나타내다가 갑자기 B를 나타내는 이런 용법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 즉 제기대명사라는 표현 원래 나타나는 게 뭐야? 주어 이끌 목적어일 때 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야.
이게 원래의 그 나타내는 용법인데, 그죠? A의 용법인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용법. 이게 아닌 다른 데 어떻게 쓰느냐? 그냥 강조를 위해서 쓰여. 알겠어? 이게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용법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용법 하나 더 생겨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 보세요. 현재 진행. 현재 진행은 지금 순간에 일어나는 일만 나타내거든. 근데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하고 같이 쓰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용법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발전된 게 몇 개가 있어. 그래서 myself는 강조다. 그죠? 주어랑 같은 목적어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애 강조다. 그 다음에 보어 갑니다. 보어, 컴플리먼트. 보어라는 거는 보자가 뭐 하는 거야? 보충 설명입니다. 뭐 하는 말? 보충 설명하는 말이 보어입니다. 그럼 누구를 보충 설명하냐면 주어를 보충 설명할 수도 있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주격 보어라는 것은 주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그럼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건 주어랑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요. 주어에 대한 동작이라든지 상태를 설명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목적격 보어라는 건 뭐예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성립하냐면요. 주격 보어라는 건 S, V, C 관계가 쓰이는데 이때 S하고 C는 같다 관계가 성립된다고. 같다. 보충 설명하는 말이니까 얘는 얘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 다음 목적격 보어라는 것은 S, V, O, C에서 나오든 이 O하고 C 사이에 무슨 관계 성립해? 같다 관계 성립해요. 이 같다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에서 이 같다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표현하면 둘 중에 하나. 비동사 이다잖아. 이다. 즉 이다의 의미로 쓰이거나 또는 주술 관계를 나타낼 때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주술 관계나 비동사의 관계가 있을 때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됐어? 그럼 얘 보겠습니다. He became a teacher. 그 사람은 되었다. 한 명의 선생님이. 그 사람 이퀄 뭐가 됩니까? 한 명의 선생님이죠? 그죠? 한 명의 선생님은 그 사람을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요. 이해됐어요?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같다. 비동사를 넣었을 때 성립이 된다. 그럼 여기서 비동사 became 대신에 비동사 넣어보세요. He was a teacher. 성립이 되지? 비동사 넣으면 되죠? 그죠? 같다의 관계. 두 번째, his mother made him a teacher. 그의 엄마가 만드셨어. 누구를? 그를 하나의 선생님으로. 그가 하나의 선생님이죠? him a teacher. 그럼 him a teacher를 바꿔 써봐. 힘은 이제 he가 되고 중간에 was가 되고 a teacher 쓰면 성립이 되지? 그 사람이 한 명의 선생님이었지? 이해됐어? 이렇게 같다의 관계는 비동사를 넣거나 주술 관계라고. 주술 관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The movie made. 다른 걸로 합시다. I want you to help me.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S, V, O, C거든. 근데 여기 보면 you to help me에서 you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 to help가 의미상의 동사가 되는 거야. 이게 주술 관계가 되는 거지. 이럴 때도 보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네가 나를 돕는 거지. 이해됐나요? 됐죠?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다. 됐어요? 지워요? 지웁니다. 보어는 왜 이렇게 적어? 아니 보어는 보어 되게 배울 거 많은데 보어가 될 수 있는 게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명사적 덩어리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적 덩어리라고 하는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다 보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무진장 많은 게 보어예요. 너무 많아서 안 써놨나 보다. 너무 많으니까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그 다음 부사어 갑니다. 부사어라는 것은 부가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죠. 부가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적 의미라는 것은 보통 어떤 거냐면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목적, 뭐 양태, 양보 이런 용어는 이제 나중에 절대공식 넘버 원에서 배우긴 할 거예요. 이런 것들 등등을 나타내는 것들이 부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제의 답변, 어디에서의 답변,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의 답변이 다 그 부사어가 되는 것들입니다. 부사어의 분류, 필수적 부사어하고 부가적 부사어가 있어요. 필수적 부사는 뭐야? 빠지면 문장이 깨집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영문법 일반적인 영문법에서는 부사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부사어라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까지만 배웁니다. 부사어를 못 배웁니다.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성분을 보는데 아니에요. 부사어 중에도 필수 부사어라고 있어. 빠지면 문장 깨지는. 그죠? 타동사 뒤에 목적어 빠지면 깨지는 거랑 똑같이 문장 깨지게 만드는 부사어가 존재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국어 문법에 필수적 부사어가 있더라. 난 참 황당해. 영어에 있어야 되는 게 국어에서 나와. 응? 필수적 부사어하고 부가적 부사어가 있습니다. 부가적 부사어는 뭐 생략해도 무방한 부사어입니다. 그러니까 빼도 괜찮은 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부사어를 나눌 수 있어요. 대부분 필수적 부사어는 장소 표현이 많아요. 장소 표현. 장소 표현이 필수적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장소 표현이 필수적 부사가 많다. 영어에서는. 부사로 쓰이는 구어절에 뭐가 있느냐? 보어만 이걸 안 해서 보어 너무 많아서 일부러 뺀 것 같아요. 저자의 그런 의도를 내가 모르겠네요. 내가 저자인데 왜 뺐는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서 빼지 않았을까? 과거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부사로 쓰이는 구어절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부사구. 부사구는 부사가 핵심이 되는 구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투부정사절. 세 번째는요. 전치사구. 네 번째는요. 부사절. 다섯 번째는요. 분사, 구문. 우리 다 배웠던 애들이지 앞에. 그죠? 부사적 덩어리라고 하는 애들. 이 다섯 가지가 부사어로 쓰이는 구어절이고 제일 많이 쓰이는 애가 누구야? 전치사구. 제일 많이 쓰이는 애가 전치사구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부사어의 예문으로 이제 전치사구가 나왔네요. He was, 그는 있었다. 그는 있었다. 이런 문장 구조는 틀린다고요. 비동사가 있다란 뜻일 때 뒤에 부사어가 존재해야 됩니다. 물론 간혹 존재하다는 뜻으로다가 뭐 비동사 하나만 달랑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 상황이라고 하면 있다란 뜻이실 때는 뒤에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He was는 틀리고 he was in the park는 맞습니다. 이때 was의 뜻은 뭐예요? 장소 부사 나올 때 was의 뜻은 있다지. 과거니까 있었다예요. 그는 있었다. 어디에? 공원 안에. 그다음 두 번째, he runs. 그는 뜀뛰기 한다, 달린답니다. runs는 아무것도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he runs in the park. 그는 공원에서 달린다. in the park는 어떤 겁니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in the park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예요? 필수 부사어죠. 이러면요, 부가적인 부사어입니다. 이해됐나요? He runs in the park every morning. Every morning도 역시 부가적 부사어죠. 아까 부사로 쓰이는 구어절 하나 빼먹었어. 뭐 빼먹었냐면 명사구 빼먹었어요. 명사구 하나 써놓으세요. 명사구. 명사구도 가끔 부사어로 쓰여요. 이해됐어요? 뭐 last year 이런 것들, 작년에 이런 표현들 명사구인데도 부사어로 쓰입니다. a week, 일주일에 이런 것들 부사어로 쓰이는 것들이요. 알겠어요? 깜빡했네. 아이고. 써서요 이거. 부사어로 쓰이는 구어절에. 됐어요? 네. every morning이라는 명사구도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사어 역할을 합니다. 전치사 뒤에 제기대명사 쓰이는 주요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by myself, by oneself는 홀로란 뜻이죠. for oneself, 혼자 힘으로 스스로. beside one, 이거 가만 있어봐. for oneself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이게 보통 우리가 외우는 뜻인데 수능에 기출에 이게 뭘로 나왔냐면 본연의 뜻으로 나왔어요. 뭐 자신을 위해. 자신이라는 그 제기대명사의 뜻에다 위해라는 for의 의미로 쓰인 적이 있었어. 요거를 안 배워요. 왜냐하면 수거로다가 이게 수거가 안 나오거든. 요거만 수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뜻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알겠죠? 이 뜻이 쓰인다는 거. 그 다음 beside oneself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이죠. in itself는 본래 그 자체로라는 뜻입니다. 요거 하나 주의해야 돼. 이거 안 배웁니다. 이거 수거장에도 안 나와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신을 위해라는 뜻이 될 수 있다. for oneself. 그 다음에 I couldn't make friends. 나는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So I went around by myself. 난 돌아다녔어, 내 혼자. 그리고 did things by myself. 일을 했어요, 혼자. 불쌍하다 좀, 그죠? 이런 거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왕따 만드는 놈의 새끼들 있잖아. 나는 내가 지금 학교에 현장에 없으니까는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학종하고 수시는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아요. 진짜 문제가 많아. 진짜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올바르게 되라고 얘기해 주지. 선생님 뭐 빛들어 나가라. 이 사회에 뭐 무정부주의자가 되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올바르게 되라는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가는 그 학원들 중에 이제 재학생들이 있는 학원들이 있는데 동아리라는 것을 대부분 다 한대. 명목상으로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명목상으로 동아리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동아리가 이름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 동아리가 존재하거나 애들이 그 동아리 활동하는 게 아니야. 그럼 왜 그런 명목상의 동아리가 존재하느냐? 학종에 쓰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 선생님들이 아셔 모르셔. 명목상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드셨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알겠어요? 학교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겠지. 명목상에 동아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애들 거기서 활동을 한 것처럼 써주고 그래서 대학 보내자. 우리의 목적은 그거다. 애들도 알아. 애들도 알아요. 그 떳떳하지 못한 거를 애들도 알아. 알지만 대학 가기 위해서 애들도 어쩔 수 없이 학교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는 학교에서 거짓을 가르치고, 그지? 학원 강사는 올바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난 이해가 안 돼. 뭐가 잘못됐어요. 학종 수시는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둘 다 잘못된 거야.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대로 잘못된 것이고 방종하고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야. 고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올바른 사회, 올바르게 되어라라고 얘기하려면 올바른 방식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해야지. 그렇지 않겠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글도 봤어. 선생님이 글 인터넷에서 뭘 봤냐면 자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을 이제 그 장애인 학생하고 이렇게 짝을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 학생을 잘 도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종을 써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을 갔나 봐요. 인류대학을 갔나 봐. 근데 실상은 그 장애인 학생을 왕따시켰대. 그래가지고 그 학생, 장애인 학생이 진짜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했다는 거야. 그런 놈들이 대학을 가고 있어요. 그 학종을 통해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써주는 학교도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학종 시스템 자체가 나쁜 것 같진 않아. 올바로 시행된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올바로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성숙된 사회가 아니야. 알겠어?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비성숙된 사회에서는 그냥 시험 치러서 점수 가는 게 제일 좋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아직 멀었어. 더 선진국이 되든가, 그러니까 유럽의 북유럽의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미국처럼 공은 공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이게 확실한 나라. 알겠어요? 있는 거 있는 대로 그다음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면 학종이라는 거 의미 없는 것 같아.
내 개인적 생각입니다. 응? 아니 무언가를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요, 그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부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으면 도입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도입하지 말아야지. 우리에 맞는 걸 써야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선진국에서 하잖아. 선진국에서 하면 다 따라할래? 그럼 젓가락 쓰지 말고 그냥 다 포크 쓰지? 나이프 쓰고. 그죠? 왜 그러나 모르겠어. 봅시다. 아무튼 또 하나의 불평등이 또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의 그 음서제도 이게 아닌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어요? 좀 흥분했네. 그 다음에 이유의 의미를 갖는 주요 전치사 표현들 이거 외우셔야 돼. Because of, owing to, due to, on account of 외우셔야 돼. 뭐뭐 때문에. thanks to는 조심해야 돼. thanks to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때문에 나 머리 깨졌잖아. 이거 괜찮잖아요. 야, 너 덕분에 머리 깨졌어. 너 덕분에 머리 깨져서 나는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던 뇌수를 직접 경험했어.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맥밀란 사전이라는 영영 사전을 보면 thanks to를 좋은 데 쓰면 괜찮지만 나쁜 데 쓰면 비꼬는 의미가 있다고 해. 그래서 얘네들은 비꼬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는 비꼬는 의미, 나쁜 데 쓰면 비꼬는 의미가 쓰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얘네는 좋은 거 나쁜 거에 다 쓰는데 문제 없는데 얘는 좋은 데 쓰이게 되면 괜찮지만 나쁜 데 쓰이면 비꼬는 의미가 된다라는 차이점이 좀 있어서 조심해야 돼. thanks to를. 알겠어요? 그 다음에 tonight's performance, 오늘의 공연, 오늘 밤의 공연은 has been cancelled. be has been, have been은 뭐뭐 해왔다, 뭐뭐 했다야. be cancelled은 취소되었다. due to 뭐뭐 때문에, circumstances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야. beyond our control, 우리의 통제를 넘어가는, 우리 통제를 넘어간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죠. beyond는 초월의 의미가 있어요.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beyond 하나만 더 적어봅시다. beyond our imagination. our 말고 많이 해볼까요? Beyond my imagination.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뜻이에요. Beyond description 그럼 어떻게 돼?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을 초월하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다 했네요. 오늘 배운 문장 성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오늘 무슨 문장 성분 배웠냐면 목적어, 보어, 부사어로 배웠습니다. 목적어라는 것은 주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존재다? 남이다. 그래서 주어하고 목적어는 어떤 관계가 있다? 다른 관계가 있다. 하지만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 언제다? 제기대명사에 쓰일 경우이다. self랑 selves 붙는 말. 그래서 Jane loves herself. 그러면 Jane은 그녀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때는 주어하고 어떤 존재다? 같은 존재다.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뭐다? 강조용법이다. 제기대명사 들어가는 표현에서 for oneself라는 표현이 있었죠. 혼자 힘으로 스스로라는 표현도 있지만 수능 기출에 뭐라고 나왔었다고요? 자신을 위해라는 뜻으로 나왔었다고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것이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목적어 간접 목적어 에게 또는 에게서, 두 번째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을이 되는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구화절에 뭐가 있습니까? 명사고,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그다음에 명사절. 명사절은 간접 의문문과 대절로 나눠지겠죠. 그다음에 대명사, 관계대명사, 와시, 끄는절 이런 것들이 다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보어라는 것은 뭐하는 말? 보충 설명하는 말이에요. 보어의 종류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있습니다. 주격 보어는 주어하고 같다의 관계 성립하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하고 같다의 관계 성립한다. 이 같다의 관계라는 것은 중간에 비동사, 이다라는 의미의 비동사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관계 또는 주술 관계를 말한다.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나 그다음에 이유라 또 방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가적인 의미의 표현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왜라든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답변이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사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필수적 부사어와 부가적 부사어가 있다. 필수적 부사어는 빠지면 문장이 깨지는 애들로 주로 장소를 나타낸다. 비동사 뒤에 장소 같은 게 필수적 부사어다. 이해됐어요? 그때 비동사는 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부가적 부사어라는 것은 빼도 괜찮은 부사어를 얘기한다.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구화절에 뭐가 있다고요? 부사구, 전치사구, 투부정사절, 부사절, 분사구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네. 그다음에 뭐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에 뭐 있었습니까? Because of, owing to, due to, on account of, 뭐뭐 덕분에 thanks to가 있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오늘 배운 개념 5회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만 풀어오세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못 풀어. 4번까지만 풀어오시고 목적어, 보호, 부사어 3개씩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개념 5회독 한 다음에 그 주어부터 부사어까지 한두 번 정도만 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써 절대공식 넘버 제로 18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